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아셔야 될 점은 이 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따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한 일정의 경비율로 단순 계산에서 산술 계산을 하여서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이 경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 경비를 빼면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은 이 경비 처리 항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시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경비 처리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출을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하셨는지, 그것이 경비 처리 항목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대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모두 다 경비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되시지 않으시고요. 이자를 갚아 나가시는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금융기관에 부채 증명원이나 이자 지급 내역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자 지급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신 것은 경비 처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과 관련 없이 주택, 개인적인 재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받으신 것만 인정되시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어서 자동차를 운행하셨다면 이 자동차 구입과 또는 렌탈하셨다면 렌탈 비용,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셨다면 자동차 보험 증권,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자동차세까지 모두 다 경비 처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서 프리랜서 분들은 어떤 사업용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던가 컴퓨터,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나 전자기기, 노트북 이런 것들을 구입하셨다면 이것도 다 경비에 포함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월세 납입하신 내역이나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텐데요. 이것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장 내에서 쓰시는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같은 지출하시는 공과금도 모두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따로 하시지 않고 재택근무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통신비, 즉 대표적으로 핸드폰 비용이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핸드폰 비용, 그리고 인터넷비, 전화비, 팩스비 이런 공과금 종류도 모두 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인건비가 있으셨다면 인건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건비를 그동안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신 인건비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이것이 계속 누락되어 왔다면 소급하여서 인건비를 신고하고 경비 처리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대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시는데 직원한테 지출하신 비용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시는 부분도 경비 처리 가능하고 대표자 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비도 많이 지출하실 수 있는데요. 거래처에서 보낸 청첩장이라던가 부고장 또는 개업하는 거에 축하 화분 선물을 보내셨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접대비 종류에는 이거 외에도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한 식사비, 그리고 섭외를 위해서 만난 식사비, 회의비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지출하신 기부금이 있으시다면 기부금도 경비 처리 가능하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서 상인회 회비라던가 조합 회비 이런 것들 지출하시고 간이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모두 다 모으셔서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이시기 때문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다 경비 처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으신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하시고 지출하시는 월세, 사업장에서 내시는 공과금들 포함되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본인의 통신비, 그리고 핸드폰비, 인터넷비, 전화비, 팩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시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서 고정자산을 구입하신 경우 사업장에 필요하신 가전제품이라던가 가구, 에어컨, 집기 같은 것들 구입하셨다면 전부 다 경비 처리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포함되시고요. 직원들은 대표자가 부담하신 4대 보험료 부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대비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청첩장, 그리고 부고장이 있으시면 거래처에 지불하신 어떤 경조사비, 축하 화환을 보내셨다면 화분 구입 비용 이런 것도 접대비 다 포함되시고요. 그리고 19년도에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이것 또한 기부금으로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따로 경비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해서 출장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들, 그리고 통신비, 본인의 핸드폰비, 인터넷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역 가입자시라면 어떤 협회비라던가 각종 수수료, 비용들, 간이 영수증이 있으면 다 모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 업무와 관련하여서 의상을 구입하셨다면 의상비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에 쓰셨던 모든 비용들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영수증을 많이, 증빙자료를 많이 모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하시려면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의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